2-2 건강한 임신과 출산할 차례죠. 그쵸? 그래서 이제 임신의 과정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이제 요거를 잠깐 보면요. 임신이란 무엇인가 괄호 채우면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죠.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 수정란이 수정만 하는 거는 이제 임신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치? 이 수정란이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 쪽으로 내려와서 자궁벽에 잘 자리 잡는 것, 그걸 우리가 착상이라고 해요. 착상을 해서 태아로 성장 발육하는 전 과정을 우리가 임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수정 후에서부터 착상까지는 보통 한 10일 정도, 길게 한 14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임신이 되면 자궁 내부에 태반, 탯줄, 양수, 양막 같은 태아의 발달을 돕는 기관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임신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분만 예정일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태아의 발달을 돕는 기관들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를 봐주세요. 자, 일단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지? 배란. 자, 배란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쵸? 여성의 몸에서 우리 어제 피임 방법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해줬죠? 한 달에 한 번씩 양쪽 난소에서 난자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배란이라고 했고요. 배란이 된 이후에 사정이 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을 하게 되면 이제 태아로 성장 발육하게 되는 이 전 과정을 우리가 임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임신 기간은 얘들아 수정된 날로부터는 266일. 자, 여기 수정된 날로부터는 266일, 그 다음에 착상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는 280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마지막 월경 시작일. 자, 그러니까 이거야. 월경을 시작하고 나서 월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배란이 되죠. 그 배란이 됐을 때 정자가 들어와서 임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월경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 월경을 한 날짜에다가 시작일에다가 월에다가는 9를 더하거나 3을 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12를 넘지 않으면 그냥 9를 더하고 12를 넘어가면 3을 빼는 게 계산하기 편하다 해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1에다가는 7을 더해서 계산을 한다. 자, 한번 예시를 볼게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2020년 2월 16일에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생리를 하지 않았어. 그럼 이제 임신이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분만 예정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월에다가 여기 2월에다가는 9를 더해요. 그 다음에 1에다가 16일에다가는 7을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2020년 11월 23일이 되겠지. 자, 그럼 반대로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 2020년 9월 16일에 마지막 생리를 했어. 10월 16일에 마지막 생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월에다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9를 더해버리면 이제 19월이 돼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3을 빼는 거죠. 3을 빼고 그 다음에 1에다가는 7을 더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분만 예정일을 다음 해로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2021년 몇 월이에요? 7월 23일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생년월일과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고 뭔가 계산이 안 맞는데 그래도 우리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분만 예정일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자, 이제 임신의 과정을 또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정이란 무엇이냐? 자, 일단 배란과 사정을 먼저 볼게요. 다 알고 있죠? 선생님 계속 얘기해서. 배란이란 성숙한 난자가 여기 난소에서부터 이렇게 수렁관, 여기가 난관이에요. 난관, 나팔관이라고 하는 난관으로 배출되는 것, 이게 배란이고요. 사정은 여기 이제 사정된 정자가 질을 통해서 수렁관까지 올라가는 것.
자,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지금은 어디서 만났나 볼까? 여기서 만났네요. 그죠?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수정이 됐죠. 수란간에 이른 정자 중에 하나의 정자가 난자의 막을 뚫고 들어가서 정자와 난자의 핵이 결합해서 수정란이 됐죠. 수정란이 된 상태에서 그림을 보면 얘들아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궁벽 한쪽에다가 자리를 잘 잡은 것, 이걸 착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해서 자궁 내막의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점점 이제 아기가 되어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럴 때 여기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자, 여기서 수정이 됐잖아. 그치? 여기서 수정이 돼가지고 자궁벽까지 안전하게 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태아가 점점 커가잖아. 그치?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갓 태어난 신생아가 키가 한 50cm 정도 되고 체중이 3.4kg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아이가 커야 되는데 여기서 자궁은 얘들아 이제 태아가 커지는 만큼 자궁도 같이 탄력적으로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각종 영양분 여기에 태반도 생겨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어쩌다가 가끔씩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수정란이 자궁벽에 자리를 잡지 않고 여기 수란관 있지, 난관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난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착상을 해버려.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임신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초기에 이제 고통이 되게 심하대. 고통이 되게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제 자궁 외 임신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빠르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대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프린트에 또 요거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뭐 이제 다 한 거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정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목 중간 부분 꼬리. 그래서 모든 이제 유전 정보는 이 머리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꼬리의 운동성을 가지고 사용해서 난자를 향해 가서 나중에 난자에 들어갈 때는 이 꼬리는 제거하고 머리 부분만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배란이죠. 이렇게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난관으로 배출되는 것. 이거는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수정이죠. 정자 난자가 난관에서 결합하는 것. 그리고 착상.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해서 자궁 내벽에 자리를 잡는 것. 요거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수정된 지 4일 만에 수정란은 낙하관을 빠져나와 드디어 자궁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의 보금자리, 자궁입니다. 조그만 수정란이 오른쪽에 있는 밝은 창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세포 내의 액체가 줄어들면서 세포의 일부분이 내막과 얇은 외부막을 형성합니다. 또 그중 일부 세포들은 안쪽에 작고 까만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나중에 아기가 되고 바깥으로 보이는 외벽은 태반이 된답니다. 수정란은 이제 막대한 에너지를 쓰면서 수천 개의 세포들로 불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기를 싼 얇은 막은 좁아지고 영양분도 거의 바닥이 납니다. 이제 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새로운 영양 공급원이 있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겠죠.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시간경과 기법으로 24시간 동안 매분 촬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새 생명의 기지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9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보실 화면은 막을 깨고 나온 물질들은 어떤 기관으로 발달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아직까지 촬영된 적이 없는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수정세포들은 며칠간 자궁 속을 떠다니며 9개월 동안 정착할 자리를 찾게 됩니다. 수정된 지 일주일경, 여러분은 지금 수정세포가 자궁벽에 둥지를 트는 모습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수정세포는 자궁벽에 앉자마자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궁벽과 혈관을 깎아 생명유지에 필요한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죠. 이것을 착상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아기가 될 부분과 태반이 될 부분이 더 확실히 구분됩니다. 자궁벽에 착상한 수정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처음엔 엄마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궁벽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며칠 후 이 작은 수정세포는 아예 자궁벽 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다음 발달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아기의 바로 위층은 양막으로 변하고 아래층은 영양창고가 돼 나중엔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임신의 과정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프린트 11페이지 이제 가로 2번 태아의 발달을 돕는 기관 보도록 할게요. 태아의 발달을 돕는 기관. 자, 일단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태아의 발달을 돕는 기관을 태반, 탯줄, 양막, 양수. 그 중에 이제 태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태반은 얘들아 이제 태아와 여기 그림 보면 요렇게 초록색 요렇게 보이는 거 있죠. 요 초록색 요 부분 요게 바로 태반이에요. 그래서 태아와 모체 사이에 어떤 이제 태아가 성장하기 위한 물질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태반 안에 있는 이런 모세혈관들 보이죠? 이런 모세혈관들 이런 데서는 태아에게 필요한 가스라든지 영양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호르몬 분泌같은 기능을 해서 태아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프린트 보면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모체로부터 유해 물질이 태아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항균 및 해독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괄호 채우면서 우리 볼게요. 산소, 영양분, 항균 및 해독 작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얘들아 모체의 유해 물질이 태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항균 및 해독 작용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태아 발달 과정을 우리가 또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제 이런 태반이 지금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뭔가 상한 줄 모르고 상한 음식을 먹었다거나 술을 조금 마셨다거나 모르고 뭐 이제 뭐 그런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떤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이 태반이 하는데 문제는 이 태반이 형성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극 초반에는 태반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데 그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탯줄이라고 나와 있죠. 탯줄. 자, 탯줄은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관이죠. 그래서 영양분, 아까 태반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또 가지고 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동 통로가 바로 탯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임산부로부터 받은 피를 태아에게 전달해주고 태아의 몸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 피가 다시 태반을 통해서 임산부에게 건너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탯줄은 보통 이제 동맥 2개랑 정맥 1개로 구성이 되고요. 산소와 영양분이 많은 피는 이제 2개의 동맥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배출되는 정맥혈은 1개의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양수죠, 양수. 양수는 얘들아,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막이 있는데 이 막, 여기 선생님이 마우스 이렇게 하는 요 막 안에 전체 감싸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양수예요, 양수. 양수부터 할게요. 우리 프린트엔 양수부터 먼저 나와 있어서 양수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 양수는 태아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요. 이 물 안에서. 그 다음에 항상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양수는요. 임신 초기에 태아의 피부와 태아를 둘러싸는 그 양막, 여기 양막, 이 양막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후 점차 이제 태아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한 14주 정도 넘어가면 양수를 스스로 삼켰다가 이제 이거를 또 소변으로 배출하고 삼켰다 배출하고 이런 거 이러면서 이제 그 양수는 끊임없이 또 깨끗하게 교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35주에 한 1리터 정도가 양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를 하는데 이 양수의 양은 태아가 양수를 끊임없이 삼킨다고 했잖아요. 이런 삼킴 운동, 배뇨 운동, 호흡 운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태반의 이제 자궁 혈류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양막, 여기가 이제 양막이죠. 그래서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그래서 이 양막, 모든 양수, 태반, 탯줄 이런 거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우리가 양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밑에 보면 읽어보기 해서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한번 이제 각자 읽어보도록 하세요. 우리 뒤에 나오는 임신 중의 변화 생활에서 이제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발달 과정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